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셨고요.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그런데도 수천 년간 전승되어 널리 행하여지면서 우리의 생활이 되고 역사와 문화가 된 침, 뜸, 부항, 수기요법, 생활요법 등의 민중의술이 의사 아닌 사람이 행하기만 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처럼 위험하다는 말인가? 우리 조상들은 그런 위험한 행위를 일상화할 정도로 무지하고 야만적이었단 말인가? 그것이 형벌로서 금지해야 할 정도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된다는 말인가? 수천 년간 내려온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스스로 모멸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여기에는 대단히 비뚤어진 시각이 잠재되어 있다. 개화 초기에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침뜸을 보고 환자를 새꼬챙이로 찌른다거나 불로 태운다고 본 시각과 같은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일본을 점령한 메가더 장군의 미군이 일본의 침과 뜸을 보고 야만적이고 무식하다 하여 금지시켰다가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받고는 금지를 철회했던 것과도 같은 시각이다. 그렇다면 전통 민중의술을 이렇게 위험한 행위로 보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한국인의 시각은 아니다. 순전히 서양의학의 시각에서, 그것도 오늘날처럼 대체의학이 각광받는 시대가 아니라 비서양적인 것은 무조건 야만적이고 천박하다고 본 전 근대적인 서양의학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을 객관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보편성에 두지 않고 법관 자신의 주관적 인식 능력에 맞춘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의료 현상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 내린 판결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민족의술 내지 민중의술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것이 경험 법칙상 사람의 생명, 신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적성을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여 6년간 한의과 대학을 다닌 사람이 아니면 시술을 못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어떤 경험의 근거를 든 것이란 말인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법원이 져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3년 동안 부산지방법원의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을 하면서 해결한 100여 건의 의료사건 중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문제된 사례는 2건, 무면허자가 저지른 것은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7건은 모두 병원과 양의사들이 저지른 사고였다. 한방의료행위가 문제된 사건도 그중 하나는 허리가 아픈 환자에게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등을 마사지하다가 탈이 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의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 변칙적이고 모험적인 진료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여서 정형적인 한방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양의학과 한의학 내지 민중의술 간의 위험성의 차이를 실증적인 소송자료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면허라고 하여 민중의술을 모두 추상적 위헌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고
논리의 심각한 비약이다. 그래서 적어도 한의학 내지 민중의술에 관한 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추상적 위험범을 규정한 것이라는 판례의 견해는 찬성할 수 없다. 당연히 위험성의 정도가 전혀 다른 양의학과 한의학이 내지 민중의술을 똑같이 규율하고 있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양의학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처벌하는 데 대하여는 필자도 아무 이의가 없으므로 이하의 논설은 모두 한의학 내지 민중의술에 대한 것임을 미리 전제해 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꾸세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